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항공기 난동 처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한국인 여성이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유럽 현지 비행기가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 여성의 난동으로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안 통로에 승객과 승무원 여러 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란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긴 시간 소란과 난동이 이어져 결국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무려 5시간 가까이 지연돼 다른 탑승객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여성이 폴란드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YTN이 단독으로 전했는데 사건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항공기 난동 시 처벌 수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2017년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어떤 수준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른데요. 먼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 수위는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동 수준은 아니어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있는데요.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벌금 1억 원의 처벌 수준입니다. 조종실 출입 기도와 기장 지시 불이행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입니다. 기내 소란 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호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각각 처벌되는데요. 기내에서 흡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 원,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초단기 임대차 거래, 주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주택 임대차 거래하면 당연히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전세나 월세를 생각하게 되죠. 최근 들어 집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아주 짧은 기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주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 물이 새 공사기간 집을 비워야 했던 이주선 씨. 숙박업소를 찾자니 너무 비싸고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딱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3주간 임대 조건의 원룸을 찾아 이른바 주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같이 한두 달 또는 한두 주짜리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중개업체의 거래 건수를 보면 2020년 120건이었던 거래가 지난해 2만 건을 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달 이내 짧은 기간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할 때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최근에 주 단위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유형을 소개했는데 이 같은 유형이 늘어나는 이유와 기존의 전세 거래에서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초단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짚어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늘어나는 이유와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주세 거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책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단기 임대 전용 앱을 통해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세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전세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임대인들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 공백기가 있을 때 공실로 두는 것보다 주 단위로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데요. 주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세와 월세와는 달리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단기 임대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상품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세 계약 전에는 사기 피해를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체납 여부 및 근저당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일 보증금이 있는 매물일 경우에는 조건을 잘 살피고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세 외 공과금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더 경기 패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더 경기 패스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을 알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K패스가 월 60회까지 환급받는 데 비해 더 경기 패스는 환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 30대 청년은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습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여기에 지난달 개통한 GTX도 포함됐습니다. 더 경기 패스의 자세한 혜택을 소개하고 이미 출시된 K패스와 혜택을 비교하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전해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높였는데요. 더 경기 패스의 본격 시행 소식을 전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기자의 멘트로만 소개하고 한눈에 보기 쉬운 그래픽 이미지로 보여주지 않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기 쉬운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더 경기 패스와 비교해서 보면 좋은 카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통 혜택 카드들이 출시된 가운데 어떤 경우에 어떤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사에서 소개된 더 경기 패스와 더불어 K패스, 기후 동행 카드, 그리고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아이패스까지 한눈에 대상과 혜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의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최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입니다. 일반인이면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월 최대 60회 한해 적용되는데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6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카드 모두 K패스의 월 적립 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합니다. 인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을 상향합니다. 지난 5월 1일 4가지 카드가 모두 시행이 시작됐는데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한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